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주인이 되는 법 49번째 내재화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지식이 넘쳐나고 그 지식을 한데 정리하는 지식 큐레이션이 한창이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쉴 틈 없이 달리고 있다. 내가 모르는 지식이 있으면 왠지 뒤처지고 뭐 그런 현상을 말한다.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발전보다는 지식의 양에 집착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그 지식을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자신의 삶에 빅뱅을 일으켜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희박한 기이한 현상도 속출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그대들의 잘못은 아니리라. 이번 글에서 지식을 어떻게 자신의 것, 즉 내재화를 시키는지 알아보려 한다. 우리는 책, 강의, 글을 통해서 누군가의 글을 접한다. 이 글도 포함되겠다. 그러면 읽고 만다. 여기서 끝.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적은 이 글은 그동안의 나의 지식 데이터베이스, 경험, 통찰이 한데 어울려져 나온 나의 지식인 것이다. 그리고 나의 글의 의도가 100% 전달되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라고 말하고 몇몇은 어라고 알아듣는다. 그래서 정보의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오류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세계관을 잠시 내려놓고 글쓴이의 세계관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 이후에는 자신의 지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컨버트 과정이다. 우리가 AVI 동영상 파일을 MP4로 전환할 때 컨버트 전용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돌려서 전환한다. 그때 전환하는 과정이 생각이라는 과정이다.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아주 바쁜 우리는 생각할 시간이 없다. 왜냐? 아주 바쁘기 때문. 그러면 우리는 시간 기부를 한 것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시간 낭비라고 해도 되겠다. 생각이란 것은 우리의 지식 데이터베이스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 지식을 점검해보고 자신의 지식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통찰이라고 하는 것이 오고 아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러면 자신의 지식 단계인 My Knowledge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이것은 배운 지식을 토대로 모의 강의를 해보면 쉽게 정립될 수 있다. My Knowledge 단계에 돌입하면 이제 몸의 단계이다. 직접 자신의 경험에서 사용하면서 몸으로 내재화를 시켜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반복 행동과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 나의 강의의 핵심은 내재화이다. 내가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을 해봤자 그것은 나의 지식이지 수강생의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수강생들은 좀 더 새롭게 신선한 강의와 책의 지식을 위해서 뛰어다닐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내가 그랬듯이 하나를 배우면 그것을 내재화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적인 발전이 있다. 어떤 지식을 배우면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이때 행동을 병행하다 보면 좀 더 빠른 통찰이 올 수도 있다. 그동안 읽은 책, 접한 글, 들었던 강의가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에 많은 변화를 주었는가? 아니면 조금 동기부여가 되고 나서 금방 시들시들해졌는가? 그것은 마치 물이 100도씨가 끊기 전에 불을 꺼버린 것이다. 내재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재화는 안전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NLP의 학습 4단계의 마지막 무의식적으로 신경 쓰지 않아도 몸이 반응하는 경지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를 닦듯 습관처럼 행해오는 것이며 우리 모두는 아주 쉽게 하고 있다. 내재화는 다른 말로 습관으로 이해해도 괜찮다. 자신의 생각으로 정리하고 몸으로 행하면서 진정한 현실 속에서 변화를 추구할 때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미래에 찬란한 희망을 품게 된다.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이슈이다. 정리하자. 우리가 지식을 접할 때 어떻게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지는지 한 가난 과정이다. 남의 지식, 생각,
자신의 지식, 행동, 내재화, 이 세 가지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길 바란다. 50번째, 운명론 대 개척론.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믿고 사주, 점, 손금, 관상 등을 통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운명은 정해져 있고 일어나는 일에 대한 논리를 운명이라고 여기고 삽니다. 운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을 믿는 사람은 성장의 측면에서 보면 개척론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생각됩니다.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고치기보다는 이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장의 기본은 실수를 했을 때 문제점을 찾아내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운명을 받아들이면 불우한 일이 생겼을 때 개척론에 비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개척론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더 성장하는 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성향이 더 강하고 목표의식이 운명론에 비해서 강합니다. 이에 반해 단점은 항상 성장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자책감으로 볼 수 있겠죠. 저는 무엇이든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이라는 큰 흐름을 이해하되 자신의 노력과 목표 설정에 따라 그 흐름의 방향을 바꾸거나 좀 더 진취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본래 음악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음악에 소질은 없지만 10년간 그 능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치는 음악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능력을 가지고 있겠죠. 재능과 소질 물론 중요하지만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에 비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이 필요하면 말이죠. 인생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울할 때 주위를 둘러볼 때와 기분이 좋을 때 주위를 둘러볼 때 그 느낌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 현실도 달라지듯 자신의 경험을 볼 때 언젠가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았을 때의 마음가짐을 떠올려 보세요. 이 글에서 말한 운명론이든 개척론이든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시각이었을 때가 기분이 좋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51번째, 신용카드의 마수. 이번 칼럼에서는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결제수단인 신용카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 돈이 없어도 먼저 쓰고 나중에 쓰는 시스템이죠. 신용카드 회사들이 인간 심리의 보통 고단수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다면 자신의 역량보다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에 이런 기록들이 없으면 돈의 흐름 또한 둔감해집니다. 대한민국 인구 중에 신용카드를 안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계부로 돈의 흐름 및 지출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뭐 그렇게 꼼꼼하게 관리하지는 않아요. 주부들이나 여성분은 이런 면에서 꼼꼼한 면이 있습니다. 남자들 대다수는 신용카드로 많이 결제하고 가계부를 쓰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의 할인 혜택 이런 것은 크게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큰 흐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물론 신용카드를 일전에 많이 써봤고요. 요즘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사용할 때 빼고요. 신용카드는 불안한 기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빚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신용카드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뒷일은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현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거의 백지수표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마수, 인생은 다이나믹했습니다. 52번째, 몇 가지 생각들. 1. 힘이 없으면 잠이나 자라. 머리가 복잡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힐 때는 그냥 잠을 자라. 회사에서 이러면 안 되고요. 개인적인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 하고 싶지만 머리가 복잡하고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을 때는 그냥 잠을 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배터리에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리는데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때는 그냥 쉬는 게 장땡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온기가 회복되었으면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의욕이 샘솟으면 된 겁니다. 그리고 산책도 좋습니다. 걸으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생각을 비우고 한번 걷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마음이 맑아지면서 아이디어도 샘솟을 것입니다. 아이디어 안 떠오르면 걷는데 만족. 에너지 없을 때는 억지로 하지 맙시다. 그냥 쉬세요. 우리는 쉴 자격이 있잖아요. 2. 인터넷에서 발견한 좋은 내용. 뛰면서 생각하라. 이 부분이 특히 좋더군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때 누워서 생각하거나 멍 때리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더 활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행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면서,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생각, 운동을 하면서 생각, 일을 하면서 생각, 걸으면서 생각. 핵심은 생각에 시간을 초점을 맞추지 말고 메인 행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면서 드는 기회비용이 없겠죠. 본인 내부에 제자와 스승을 모두 있다. 자신의 스승을 깨우고 질문하고 답하고를 반복하라. 남한테 스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스승이 있다. 저희 이런 칼럼에서 강조했지만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은 참고사항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식이 아닌 남의 지식입니다. 이 남의 지식을 자신의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생각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 내부적으로 묻고 답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에 맞게 그 지식이 저장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식이 필요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손지은 동영상에서도 나오지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강의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기 스스로 공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얼마나 이해시키느냐가 관건이. 질문하고 답하고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최적화된 지혜를 양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정대식이었습니다.